장마감 30분 만에 찾아오는 여러분들의 주식 해결사. 안녕하세요. 저는 정재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5%에서 2.2%로 내려잡았습니다. 이 전망대로라면요, 올해 성장률은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가 되는 건데요. 가뜩이나 이 일본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이 우려감이 큰 가운데에서 이제는 산업 전체에 대한 걱정이 들 수밖에 없는 지금일 것 같습니다. 내 종목은 어떨까 이렇게 고민이 커지시는 분들,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번, 문자 번호는 1668-4917번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내 종목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럼 주식 해결사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볼게요. (7월 18일) 목요일 마감 시황이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연 1.5%의 깜짝 인하를 했는데요. 이 금리 인하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는 국내 경기 취약과 대외 불확실성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양시장 하락으로 마쳤는데요. 코스피는 0.31% 하락하면서 2066.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0.17% 약보한 마감이 됐습니다. 665.1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3거래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이 금리 인하 이슈는 이미 예상이 됐던 터라 증시는 반영이 안 됐고요. 미중 무역 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불안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가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이 반도체에 이어서 미래차와 기계 등 추가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이 반등에 성공하나 싶더니 오늘 이 하락 마감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도체와 통신장비 섹터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 지수가 상승으로 이끌었다가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하락세를 막지 못했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도 하락 마감을 했고요. 신라젠과 메디톡스에서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은 팔았고 외국인은 샀습니다. 기관은 1,747억 원 팔았고요. 외국인은 708억 원 매수를 했는데요. 기관에서는 오늘 강한 매도세가 나왔죠. 제조와 전기전자 업종에서 매도 우위가 나왔고요. 외국인은 전기전자 업종에서 매수 우위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보시면 오늘 기관 364억 원 매도를 했고 외국인은 91억 원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에서는 제조 섹터에서 매도 우위가 나왔고요. 외국인은 어제와 다르게 IT 섹터에서 매수 우위가 나왔습니다. 다음 특징주 보겠습니다. 이 상한가를 기록한 기업 먼저 보겠습니다. 바로 일진다이아인데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7.6% 증가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호실적은 수소경제 효과 때문인데요. 이 자회사 일진 복합 소재가 수소 연료 탱크 양산 노하우를 축적하고 영역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25.5% 상승하면서 37,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이 일본 경제보복 수혜주 네페스 신소재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일본 직수입이 막힌 이 반도체 소재 중 EMC에 대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네페스 신소재는 EMC 제조 업체인데요. 오늘 12% 가까이 급등이 됐습니다. 7,6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연일 이슈가 끊이지 않는 엔터주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이 양현석 전 대표 프로듀서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되면서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2% 하락하면서 27,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이 OLED 관련주 AP 시스템인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중국 패널 업체들이 6세대 OLED 전공정 설비 투자를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삼성 디스플레이와 중국 레이저 결정화 장비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이 AP 시스템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오늘 8.33% 상승하면서 26,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최고의 전문가 두 분, 주식해결사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스타 감명근 전문가 그리고 윤사무엘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웃고 있지만요. 이 증시가 계속 빨간불 켜기가 어려워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명근 전문가님, 오늘 시장은 좀 어땠나요? 네, 일단 간판 미증시부터 차이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이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이제 운송 업종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연준에서는 이제 베이지북 발표가 있었죠. 그 내용을 보면은 미국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지만요. 이제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가 이번 달 금리 인하는 아직 필요 없다라는 발언에 이제 하락폭을 키우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이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같은 경우 0.31% 하락한 2066.55포인트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한은 금통위 금리 인하 발표를 해서 깜짝 장중에 이제 상승을 하기도 했지만은 2분기 실적 우려와 함께 지금 일본과의 지속되는 무역 마찰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협상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지고 투자 심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수로 보면요. 지금 현재 2020포인트를 방어선으로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가운데서 2100포인트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안착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제 상승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 유입이 신규적으로 필요한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매수 강도가 크게 강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당장 지금 주말에 보면요. 일본 참의원 선거가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일본에서 또 수출 규제도 지금 가능성이 남아있는 가운데 아무리 봐도 저희가 8월 15일 광복절까지는 아무래도 일본과의 갈등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흐름 당분간은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0.17% 하락한 665.15포인트에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60포인트가 이제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차트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 특히 보시면 일부 제약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해서 임상 실패를 노리고 그래서 공매도 장부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따지고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태부터 시작해서 코오롱, 인보사 비롯해서 최근에는 신라젠 고위 임원이 전량 또 보유 지분을 더 매도한 그런 사례가 있었죠. 연이어 이렇게 악재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성장성보다는 바이오주 변동성에 더 오히려 투자자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시총일이죠. 코스닥 시총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금 신저가를 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약 바이오 업종 약세는 결국 코스닥 시장의 약세로 이어진다만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하락 추세 당분간 동안 되돌리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 이제 한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3년 1개월 만에 금리를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했죠. 0.25% 인하를 했는데요. 통화 정책 방향 결정문을 살짝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일단 기준금리 같은 경우 1.75%에서 1.5%로 이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2% 초반대로 해서 하향 조정을 했죠. 뭐 내용을 지켜보니까 이제 건설 투자 조정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과 설비 투자 회복도 지금 지연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쉽게 해서 경기 지금 무지 안 좋다는 소리죠. 그리고 당초에 또 보면은 미국에서 이제 원래 지금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이제 결정하고 7월에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까지 지켜보지 않고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뭐 그 내용을 보면 뭐 미중 간 무역 갈등도 그렇고요. 지금 일본 뭐 수출 규제 영향에 더불어서 우리 국내 같은 국회에서 지금 일 안 하고 계시죠. 지금 수주와 경정 예산도 지금 집행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시황 및 증시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경기도 참 안 좋은 것 같고요. 우리 시장 분위기도 역시나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싶은 마음에 저희도 걱정이 큰데요. 여러분들의 고민들 지금 저희에게 나눠주세요. 저희가 종목에 대한 투자의 도움들 챙겨드리겠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번이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세요. 종목에 대한 진단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답답하실 텐데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종목 문의 주세요. 그럼 이어서 오늘장의 특징주들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사무엘 전문가님, 어떤 종목 꼽아보시겠습니까?
네, 특징 종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이재모 전문가님의 추천주인 솔브레인이 고순도 불화수소의 SK 하이닉스 공급 가능성이 장 초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20%까지 상승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앞서 한 매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솔브레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고순도 불화수소 샘플을 시험 중이라고 보도하였고요. 최근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국내 소재 업체들의 반사 이익 기대가 높은 상황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차트를 잠시 설명하게 되면은 차트 관점에서는 일단 솔브레인이나 뭐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후성이나 같은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저항선에 근접을 했고요. 정확하게 조금 오버슈팅이 나오긴 했으나 좀 저항을 받은 모습이에요. 장 후반에. 네, 그래서 현 구간은 트레이더들이 약간 분할로서 이제 매도로서 이제 접근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청산 영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는 후성도 그랬었지만 이 구간은 75,000원 정도 이상에서는 절대 매수를 받지 말고 오히려 지지받는 흐름이 나올 시에는 매수 관점은 유효하지만 이제 조정 시에는 이제 매수 관점이 좀 더 유리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솔브레인이나 후성 차트도 잠시 보여드리면은 후성도 똑같죠.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항선에서 이제 저항을 받았고요. 꼬리가 달리지만 그래서 저는 지지 매물대 같은 경우에는 솔브레인도 그렇고 후성도 그렇고 딱 두 군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두 군데에서 한 세 군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구간이죠. 네, 그래서 65,000원이나 55,000원. 그래서 팁을 잠시 드리자면은 좀 지지선을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핀파 캔들이나 아니면은 뭐 일봉상에서 보시면은 이런 핀파 캔들이나 아니면 상승 장악형 캔들에서 장악형 캔들에서 진입을 해서 그 캔들의 저가보다 약간 손절을 밑에 거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전략도 유효한 듯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조금 강세는 아니지만 좀 최근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강보합을 보인 종목이 삼성 SDI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소형, 중형, 대형 전지 생산 판매하는 에너지 솔루션 사업 부문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를 생산 판매하는 전자재료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는 대형주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앞으로 눈여겨보셔도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고요.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좀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고점을 연결하는 선을 지금 돌파가 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구간이 이제 눌림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평선들이 굉장히 이렇게 모이면서 지금 모이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뜻은 이제 어느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밑이든 위로든 강하게 이제 추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되게 응축이 많이 되어 있는 구간인데 현재 이런 추세적인 돌파가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눌렸을 때는 굉장히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이랑 기관이나 연기금도 또 강력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은 종목으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YG 엔터테인먼트를 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약세를 보였었는데 뭐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양현석의 전 대표의 성매매 알선 혐의 입건 소식이 하락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펀드멘탈적으로 좀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것 같고 신규로 매수 잡기에도 참 굉장히 무서울 거라고 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봉상이나 아니면 월봉상이나 어떻게 봐도 지금은 박스권 하단입니다. 언제나 이 구간에서는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던 구간이어서 이 뜻은 뭐냐면은 박스권 하단이나 지지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지 받는다가 먼저 1번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관리하는 세력들도 평단가를 침범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박스권 하단에서는 또 안 좋은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또 강하게 이제 뉴스가 안 좋기 마련인데 사실 저는 이 구간이 조금 손절은 되게 짧은 반면에 수익치는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35,000원이나 36,000원 뭐 37,000원까지도 열어둘 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뜨는 매수 시그널은 조금 신뢰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절을 좀 짧게 걸고 어떤 시그널에 의해서 매수 진입을 해보는 것도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상입니다. 두 분과 함께 이렇게 시장 분석을 해봤고요. 저희는 이어서 여러분들 고민 해결을 위해서 종목 해결사로 넘어갈게요.